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록입니다. 인사를 안녕하시냐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우리 시장 마감하고까지 좋았고 시간의 거래까지 마음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부터 좀 하다가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진짜 마음 좀 단디 먹고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우지수가 장중 35,000선을 넘어가는 움직임까지 보였었는데 결국 하락 전환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2% 이상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6% 급락했고요. 애플이나 알파벳, 아마존 등이 2에서 3%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장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잡아봐야 되고요. 이 종목별 이슈도 점검할 게 많습니다. 가뜩이나 성장주, 기술주들이 하루 만에 반락한 만큼 우리 시장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종목별로 이 위기를 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일 강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차익 실험 매물이 되고 나오면서 S&P 500 지수가 1.04%, 나스닥 지수가 2.5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 훈풍과 또 공매도 우려가 감소하면서 어제장에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3,249.3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간밤 미국 증시 하락으로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과감한 소비 진작과 내수 부양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형평성과 과거 선례 또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서도 아무래도 반도체 그리고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어요. 네,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투자 뉴스도 계속 확인해 보시죠. NC소프트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0억 원가량 늘어난 인건비 영향과 함께 이 리니지 모바일의 하락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철강 탄소 감축 정책을 발표하고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철강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대동스틸과 동일제강이 각각 9% 이상씩 급등했고 하이스틸과 대창스틸도 5에서 4% 강세를 보였습니다. 녹십자 랩셀, ST팜, 웹젠, 포스코 ICT, 현대바이오, 엔지캠 생명과학 등 코스닥 상장 6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오늘 하루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종목의 수는 부분 재개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뉴스 7 살펴보셨고요. 이 중에서 조금 더 전략 잡을 만한 이슈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훈풍이랄지 아무래도 일주일 지나봤더니 공매도 우려도 그렇게 크진 않더라라고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최고치에다가 경기 부양책이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죠. 덕분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오고 특히 기관이 1조 원 가까이 사자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레벨업을 한다면 어쨌거나 대장인 반도체주가 좀 강세를 기록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지도 한 번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시간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상위 5개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돈이 많이 집중이 됐었다면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되겠고요. 이외에도 자동차에서는 여기 쪽은 기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현대차가 눈에 띕니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러브콜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었거든요. 물론 외국인 6위에 포스코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조절도 이루어지나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와 함께 이런 대장주들까지 가준다면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텐데 오늘 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백테크를 걸어와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증시가 잘 방어해낼 수 있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한 2주 동안은 경기 민감주, LG화학 등을 필두로 해서 거세게 담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좀 사뭇 달라졌네요. 삼성전자, 기아, 대한항공이 교집합 종목으로 올랐다라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도 외국인이 샀는데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이해가 됐습니다만 NC소프트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봐야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5% 이상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놀랍더라고요. 사실 2월에 103만 원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냈었고 어제도 실적 부진 소식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은 5% 이상의 상승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실적 상황 살짝 체크를 해볼게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77% 급감한 수치를 내놨습니다.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를 전년 동기 대비 한 45% 정도 줄지 않겠어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나빴던 거죠. 리니지 시리즈 모바일 게임이 부진했다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고요. 인건비나 마케팅비가 급증한 영향도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리니지 불매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회사 측은 입장을 밝혔으나 심리적인 이 부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이 앞으로 2분기에 이 줄줄이 대작 게임들이 나올 기대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의견들을 좀 분분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장은 좀 악재를 털어냈다라는 분위기일까요? 5%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연속성을 띨지는 봐야겠죠. 아니 컨퍼런스 콜에서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하니까 이제 다 털어냈나 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막 설득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NC소프트 어제장에서 강한 흐름을 기록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다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그래도 SKI 테크놀로지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기다렸어요. 오늘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상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81조 원이라는 역대급 최대 증거금이 모인 만큼 어떤 관심도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걸 얘기를 한다고 따상을 간다 안 간다 이걸 판단하자라는 게 아니라 모두의 바람은 일단은 따상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니 이거 라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따상은 따놓은 당상? 제가 하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네요. 박수 칠만하다. 뒤에 근데 물음표가 있는 약간 제가 이렇게 쿠셔닝을 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 대비 15%밖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상한가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상에 대한 가능성 너무나도 높고 기대감들이 높을 텐데 사실 우리들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잖아요. 기관의 의무 확약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볼까 해서요. 보시는 것처럼 15일 0.3%, 1개월 22.2%, 6개월과 3개월 합친 게 40%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도 분명히 있는데 다만 괄호 안에 있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비교차 해봤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 갔었잖아요. 앞에 부분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 미확약 부분을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미확약 부분이 14.7%밖에 안 됐었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는 35%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많이 경험을 해오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 신규 상장주 길게는 못 가져가고 처음에 단타로 짧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가치가 재부각됐을 때 그때 사야겠다라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기관 측에서도 15일, 1개월 안에 다 팔진 않겠지만 이런 따상 이후에
상상 뭐 이렇게까지 가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네. 때문에 이걸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은 좀 짧게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SKIT 자체에 대해서 긴 장기적 전망을 좋게 보유하시는 이 분들이라면 뭐 지속 끌고 가시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하는 사업이 좋잖아요. 네, 이 변동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 애청자분의 뭐 마을님 같은 경우는 22주나 받으셨대요. 그래요. 오늘 역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분 또 방송 보고 계시다면 꼭 채창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결과를 나눠보도록 하죠. 증거금을 얼마 넣으셨는지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텐데 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보유자 입장에서 SK i테크놀로지 어떻게 또 전략 짜야 될지까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들 그리고 종목별 투자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기분 좋게 어제 시장 최고치 경신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간밤에 좀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과연 이걸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와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은 좀 다른 국가의 증시가 좀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종가상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저께 미국 증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반대의 해석을 하면서 맞아요.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때는 테이퍼링이 좀 미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단발성이다. 맞아요. 결국에 실업률은 좋아질 것이고 테이퍼링은 정상적으로 조금 더 조기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들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좀 하락이 좀 과도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CPI 물가지수가 좀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어제만큼의 하락이 더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한 목요일 정도가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가운데서는 이제 최고점까지 온 상황이잖아요. 추가적인 강세를 기록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 업종이 결국 잘 나가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앞에서 잠깐 하기는 해드렸었는데 어제 전반적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굳이 변화라면 약간의 변화들 그리고 비중에 대한 변화들도 나타났거든요. 어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가운데서 좀 노려볼 만한 종목 어디가 있을까요? 어저께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흐름을 보신다라면 물론 이제 오늘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수급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아직은 공격적이진 않지만 일단 기존에는 시크니카 관련된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에서 일부 이제 성장주들 삼성전자라든지 뭐 기아차라든지 이런 기존의 성장주였는데 조금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매수를 좀 하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성장주다라는 생각으로 뭐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상당히 강하게 무차별적인 매수가 좀 진행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어떻게 될지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워낙에 하루 만에 또 수급이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우호적인 수급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라면 좀 공통적인 사항이 좀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실적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같이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존의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 보신다라면 결국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를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엔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가줘야지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어쩌거나 규모는 좀 크지만 그래도 이들이 가줘야 주가에 대한 그리고 지수에 대한 추가 상승 랠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흐름들도 계속 체크하면서 이 네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도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NC소프트 저희가 네.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 NC소프트 오르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좀 게임주에 대해서 환기가 되더라고요.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어저께 NC소프트가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죠. 네. 뭐 작년 대비해서 한 70% 이상의 영업이익 감소가 나왔고, 뭐 평가는 좀 다릅니다. 이제 딱 실적 발표됐을 때 평가랑 조금 저녁 시간, 오후 시간 갈수록 평가가 좀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통된 평가는 임금이 많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이 감소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노동 시간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임금으로 좀 반영됐고 또 지금 뭐 인력난을 좀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IT 업계는 그런 부분들이 또 뭐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저는 뭐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면 약간 이제 성장통이다. 약간 진통을 좀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달라진 시각은 뭐냐면 장 초반에는 약간 이제 기존의 뭐 확률형 아이템 뭐 이런 것들 이슈 때문에 유저가 좀 이탈했기 때문에 실적이 줄었다라는 것이고 불매운동. 네, 불매운동. 오후 시장으로 갈수록 그런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신작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조금 다른 좀 해석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저께 NC소프트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난 매수를 네.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저는 뭐 불확실성은 이미 좀 그전부터 선 반영되었다라고 좀 몇 번 말씀드렸었고요. 조금 이제 게임주들, NC소프트뿐이 아니라 게임주 자체가 지난 4월 중순 이후부터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조정,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해서 급등 낙하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반등 추세에는 좀 놓여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NC소프트는 저는 90만 원대, 90만 원 초반까지 조금 더 반등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게임주들을 좀 보신다라면 뭐 넷마블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특히 이 두 게임이 하반기 한 2분기 중반 이후부터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게임주들이 좀 추세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으로서는 추세 자체가 좀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격적인 접근은 좀 자제하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SK i테크놀로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참 보유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제 신규 접근자는 나중에 좀 진정이 되고 나서 그쵸. 가능한 거니까요. 네. 보유자 관점에서 오늘 좀 어떻게 관점 포인트 갖고 계세요? 사실 오늘 시장이 만약에 뉴욕시장이 좀 좋게 끝났다라면 뭐 따상 당연히 걱정 뭐 없죠.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따상 뭐 불가능하진 않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따상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라는 네. 것이죠. 만약에 지금 공모를 받으신 분들도 뭐 따상 이상 못 갈 것 같다 싶으면은 또 종가 언저리에 계속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주가의 하락을 좀 압력할 수 있고 또 신규 매수자들도 기존에 워낙에 당했던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매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상대적으로는 어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따상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따상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19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27만 원 정도 주가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14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입니다. 그 중국의 윤난 에너지하고 비교했을 때를 적정 가치를 잡았을 때를 좀 보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엔 따상을 간다고 해도 고평가 논란은 단번에 해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이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SKIT가 상장을 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소재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완성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한다고 계속 하면서 한 3월부터 주가가 좀 약세를 띄었는데 반도체 그 배터리 업체들이 하지만 이런 소재 부품주들은 오히려 내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자유로운 입장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내재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다른 소재주들에 대해서의 좀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뭐 SKC라든지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뭐 대한유화 이런 종목군들 오히려 만약에 SKIT가 따상이 풀리거나 생각했던 것 보다 좀 시들한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준다라면 오히려 이런 소재주들의 또 관심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방금 얘기해줬던 이 세 가지 소재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저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그 둘째 날 네. 상장 둘째 날 증권사 MTS 막 다운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고 좀 기민하게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지주사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주사는 어떤 관점으로 이게 왜냐하면 요즘엔 물론 안 네. 그러는데 항상 상승의 끝물에 지주사 그쵸, 끝물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엄밀히 따지면 시장이 약간 조정이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크게 시장을 훼손할 조정이 아니라 좀 단기적인 조정, 그러니까 큰 조정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 이런 것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본다라면 6월, 7월 증시를 본다라면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고점대에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뭐 경기 민감주 좋다 하는데 워낙에 많이 올라서 지금 매수가 좀 저거 같아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성장주를 또 덜컥 매수하자니 약간 추세가 조금 아직은 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한 게 결국엔 지주사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는 것은 코로나 극복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지주사들은 그 계열사들이 실적이 같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주사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종목을 살지가 지금 약간 애매할 때, 주저할 때 오히려 지주사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뭐 계열사들의 뭐 실적이라는 이런 것을 뭐 재평가를 좀 해본다라면 예.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지주사 계속 간다고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소비라든지 경기 민감주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면 그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 지주사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CJ라든지 GS라든지 LS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지주사 나쁘다는 게 아닌데 저는 뭐 두산 같은 경우 효성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라든지 실적 증가가. 근데 워낙에 최근에 먼저 올라갔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덜 오른 지주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CJ, GS, LS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지주사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해서 쫙 정리는 해드렸는데 그러면 CJ는 어디에 좀 이렇게 CJ는 아마 이제 유통이나 소비 쪽으로 포커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네, 예. 해서. 왜 그러냐면은 컨텐츠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료 이런 부분들이 CJ가 집도 뭐 택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쪽의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주사 재미없어라고 생각하셨지만 요즘에 SK, 뭐 두산, 효성 가는 네. 거 보면 정말 탄력적으로 잘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ETF 느낌으로, 그러니까 밑에 자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온다면 지주사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도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